미국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봐요? 최근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뭐 어머니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시장은 잡을 거예요.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거고,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게 지금 사실 타일러님이 나왔던 여타의 방송과 되게 지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타일러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미국의 금융 시스템 둘 다 경험했는데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고 살면서 그 차이점들 때문에 왜 이러지?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미국은 금융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금융 분야가 사실 법적으로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 자체가. 자본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언제부터 이거를 이득이라고 쳤느냐 안 쳤느냐,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뭐 투자를 했는데 판매를 안 했지만은 과세를 할 수 있는 건 미국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Unrealized gains이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 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 못 매긴다는 거죠? 절대 못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사전 허가제, 미국은 사후 단속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금융에서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편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가령 은행이 달라. 아니요, 반대로 미국이야 편리한 거죠. 왜냐면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대신 잘못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생겨요. 그런데 한국은 하려고 할 때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런데 잘만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니까 빗나갈 틈이 잘 없어요. 타일러 얘기하시는 거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고, 제가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리테일 단에 일반 소비자들이 쓸 때 가령 은행이 다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저쪽에 수표로 입금을 한 다음에 다른 쪽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받으려고 하면 원래 그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한국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근데 그거는 편리라기보다는 규모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 규모가 좀 작아서?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일단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미국도 은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서로 독립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한국은 사실상 은행이 거의 책임 운영기관이에요. 거의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없어요. 편의상 그래요. 그런데 미국 안에서는 사실 미국 사람들도 자기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를 받는데 바로 뭐 통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국제 송금을 하는데 당일이 되는 거, 그것도 이제 전화기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안에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들이 되게 라이브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 시간대에 어떤 거래량이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 이후에 코인 상승을 거의 미국에서 많이 주도를 했어요. 타일러는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인들이 갖고 있을 거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봐요? 거의 코로나 전까지는 M세대 이하가 주였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최근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뭐 어머니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일러 어머니. 네네. 그래서 이제 부머 세대도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그냥 인정하는 에셋의 하나로 자산. 아니, 뭐 미국 자본가들도 자기 은행에서 뭐 5%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가지는 게 좋다는 발언을 대놓고 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대중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제도적인 의미를 유출할 수가 없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 시장은 잡을 거예요.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거고,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잡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범위 안에다가 동제력, 그 동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자가 미국 국적자와 기업이 제일 많다, 시장 점유율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게 트럼프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고, 아니면 거래소에 대한 세계적인 동제력을 법적으로 투입한다든지. 그건 아마 민주당 쪽에서 원할 거예요. 조세 조약에 그거를 포함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최근에 그런 뉴스 나왔죠.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세 조약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다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가상화폐에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타일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어떤 거 갖고 있는지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해외에서 미국인이 투자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맞아요. 네, 복잡해서 안 하고 미국 안에서만 해요.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래소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경험을 법인으로도 해봤어요. 투자가 돼요? 법인으로도 투자가 돼요. 그래서 둘 다 써본 적이 있고 코인베이스도 써봤고 제미나이도 써봤고 바이낸스도 써봤고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 쪽에서는 미국에 있는 이제 투자은행을 통해서 개인도 법인도 투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타일러 입에서 막 제미나이, 바이낸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 되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요? 어쨌든 미국 거 아니에요 원래? 미국 거긴 한데 뭔가 연예인이 코인 투자하는 얘기 듣는 것 같아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걸 주로 사세요? 요것도 저의 어떤 투자 철학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일일 트레이딩을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dollar cost averaging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표가 있고 그 계획표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은 코인 아닌 이제 일반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런 투자들이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P 500에 투자를 하는데 매월 2번 일정 금액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ETF나 뮤추얼 펀드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으로 좀 하고 아니면 특정 주식을 사는 거면 그거는 날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5일자 정산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진행을 갑자기 하고 제가 있습니다. 흥미가 개인적으로 네. 생기는데 이게 네. 지금 가치 투자인 거잖아요. 네네네. 가치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코인 쪽은요. 코인 쪽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거를 시작했을 때 은행에서 상품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도 하고 법인으로도 해봤는데 기능이 다르거든요. 플랫폼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플랫폼들이 개인이 사용하는 거에 기능들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를 열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사고 싶은 거 그때 사야 돼요. 아니면 통장에서 나가는 건 월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거를 샀는지를 말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네네. 저는 어떤 코인이 뭐고 어쩌고 하고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거는 가능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분산 기능 자체가 원래 플랫폼에는 없어요.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렇게 개인으로 쓰고 있으면 뭐 S&P 500 같은 뮤추얼 펀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알아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표를 만들어서 매월 한 5일쯤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코인 마켓 베이스 뭐 있어요. 코인 마켓. 네, 맞아요. 그 시장 규모를 알려주는 순위가 있죠. 순위대로 짜서 그냥 순위에 있는 몇 개 얼마 어디까지 해서 일정 금액 매월 똑같이 투자. 그러니까 빠지는 게 있으면 빠지고 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느 코인이 어느 코인인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만 투자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할 수도 있을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네. ETF 투자 선호하실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분산이 되는 쪽을 선호하는 그쵸. 편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ETF가 너무 또 약간 개인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코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 일반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 중에서 거래되는 ETF들은 약간 구성된 패키지처럼 돼 있다 보니 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인덱스 위주로 안 가는 경우에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특정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섹터 자체가 네. 앞으로 더 대중화될 거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그냥 얼마 정도를 포트폴리오 할당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상화폐는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야생 짐승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가 길들일지가 두고 볼 일이고 대신 길들여지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요, 다. 뭐가 정해져? 그러니까 시장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IPO 하기 전에 제일 투자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렇죠. IPO를 하자마자 바로 툭 떨어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한참 동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정을 하기 전에 시장에 공식적으로 가상화폐가 스스로 하나의 분야로서 상장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얼리 액세스 투자를 하시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업사이드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전제 자체가 네. 이 시장 자체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금융의 한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라는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잡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금융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주변에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예전에 201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막 코인 이거 약간 막 분위기가 될 때 사토계 사람들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분위기상의 얘기였어요. 그때는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모모다 하고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유일한 우리 세대가 부를 만들려고 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제 배경이 아니고 금융 배경이 아니고 국제정치 권력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돈은 전쟁하면 증발해요. 의미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돈은 그냥 시장을 허용해 주니까 생기는 거지 그 시장을 누가 허용한다라는 거가 아직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거는 그러면 권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실제로 권력이 통할 수 있는 장치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냅두질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거를 이미 권력이 있는 사람들, 국가들, 기업들이 눈치를 안 채겠냐고요.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냅두면 되겠다. 딴 놈들이 이거를 그냥 먹어버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좀 얘기하는 게 트럼프랑 비슷한데. 아니 근데 이게 그냥 판이에요. 판. 바둑판을 두고 그냥 바둑판을 분석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왜 자꾸나 빌려네어랑 뭐 자산 관리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다 돈을 넣겠냐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러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되게 상식적인 시각이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트럼프가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네. 어차피 될 시장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그 선점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고 공화당 즉 시장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능한 많이 먹어서 사실상의 통제를 하자를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조금 통제력을 선호하는 진보파이긴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인 파벌의 사람들은 그러면 제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점을 하자라고 할 거예요. 이미 그거는 미국 국내에서 생겼거든요. 그걸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법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인이 자기 이제 은행 통장에서 달러를 넣을 때 원래 그냥 직접적으로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국가에서 관리 인증이 있는 에이전시를 거쳐야 돼요. 즉 달러가 정확하게 어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무조건 통제를 국내에서는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도를 도입한 조금 더 보수적인 금융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쪽이 그거를 세계화를 시키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약간 그 예전에 박준영 씨 같이 출연했던 방송에서 네. 타일러의 동부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 막 놀렸었던 기억 나세요? 네네네, 기억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좋은 비유다. 물론 이제 사람 잘 모르지만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그 동부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투자에 굉장히 관심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 실제 있네요. 그 길을 갔어야 되나 봐요. 근데 저는 대화하면서 되게 궁금해진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투자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타일러 인생에서 본인 인생에 대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어디 가야겠다, 네. 뭐 공부해야겠다. 이것도 포트폴리오 식으로 투자했어요? 네. 정말로? 네. 저는 절대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알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 분산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제 경험, 제 경력, 관심사, 그러니까 인적 자본으로서도 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서로 엉뚱하고 관계가 없는 거. 뭐 엔터사 차리고 이번에 한글 모양 과자를 만들겠어요. 저 정말 궁금했어요. 저 사람 왜 저런 걸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머릿속에서는 다 계산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땡 다른 거를 하면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그러면 세계관이 확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저는 이 한글과자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이해가 확 올라갔고 실제로 제품을 만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매체하고 뭐 분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거를 그 전 과정을 거쳐보는 게 엄청난 배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다양하게 잡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언어를 너무 잘하셔서 스페셜리스트라 부르잖아요. 그런 네.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근데 말을 해보니까 그냥 굉장히 성격 자체는 네.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네,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너럴리스트의 시대예요, 이제. 아, 아시죠? 그런 얘기 계속 다들 하고 아, 그걸 있던데. 이제 누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스페셜리스트를 제가 그런 정도의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적성인가 봐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뭐 투자도 투자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시도들을 많이 하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요. 뭐 앞으로 계획 중에 제일 좀 엉뚱해 보이는 거 하나만 얘기해주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죠. 아무래도 지금 가장 엉뚱해 보일 수도 있는 거는 한글 과자인 것 같아요. 네. 한국 과자 어디다 팔려는 거예요? 외국에? 아, 저희가 일단 한 1년 동안 수제로 접근을 해서 여기서 국내에서 했고, 그리고 최근에 대량 생산으로 전환을 해서 해썹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서 위주로 한 다음에 한국에서? 해외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일러 입에서 바이낸스, 비트코인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신기하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셨으니까 네.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네.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어떤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신다면. 사람마다 좀 의견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의 어떤 관점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눈앞에 있는 거에 완전히 꽂혀버려가지고 사소한 거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큰 가치, 그 돈이 됐든 아니 됐든 간에 큰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들은 미시적인 규모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거시적인 것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계속 큰 틀을 분석하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이 항상 있다 생각하고 그걸 보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한 가지 약간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국제 시사에 나는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러는데 투자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안 되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크라이나 국경선 넘어 여러 가지 이제 탱크들이 막 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도가 됐고 전쟁이 날 것 같다 라는 분위기인데 자 동구권에서 러시아가 어디에 갑자기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전쟁이 생기고 그 뒷배경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걸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디를 생각할까요? 대만 생각하겠죠. 대만 생각을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상호 국방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우리도 대만에 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생기면 무조건 여기 뭐 생겨요. 무조건. 그게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거시적인 틀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날까요? 당연히 화폐가 떨어지겠네? 이거예요. 한국 화폐 가치가. 그러면 당연히 달러를 사야겠네? 이거예요. 그때 샀으면 그러면 훨씬 그거 그때 샀어요? 네, 맞아요. 그때 잔뜩 샀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지금 매크로를 보는 네.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크로가 너무 네. 중요해요. 그게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행간을 좀 잘 읽어내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화살표가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큰 틀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은 안 하시는 타일러 선생님의 충고였습니다. 네. 오늘 대한 외국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뇌생남 타일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시고 어떤 면에서 또 굉장히 날카롭고 어쨌든 타일러님과 함께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뭐 오늘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 어디 방송 본방에서 얘기를 하면 다 잘리니까 내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금융이랑 정치의 연결고리 권력의 해석이나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업비트 게스트하우스는 심상치 않은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시고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요. 개하.